자, 안녕하세요. 아, 몸에 좋습니다. 건강에 좋으니까 막 세게 쳐요, 세게. 뭐 이렇게.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정비법 할 차례인데 이제 산 하나 딱 넘고 나니까 여기가 그 산이 아니네. 그러면서 다시 산이 나오는데 오늘은 기본서가 260페이지거든요. 260페이지. 일단 이 책은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계속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증 따고 나도 어제도 오후에 실무 강의 하잖아요. 공부할 때 제대로 해놓을 걸 하는 분들이 천지. 그 시험 보기 위해서 40점 넘기 위해서 했던 공부인데 나중에 다 써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책 불태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합격증 따면 불태우지 마시고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업무 하다 보면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다가 보면 재개발 구역에 물건이 나올 때도 있고 재건축 아파트 물건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절차도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하는 법은 내가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비법만 제가 대학원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도시계획 그 석사 애들 강의할 때 한 학기 과정이에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과 관련된 뭐 규정해가지고 개발사업 절차 얘기해가지고 하는데 한 학기 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12주인가 하니까 근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 다 끝내야 되거든 4시간 만에.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한 번 듣고 다 된다 그러면 천재지. 걔네들도 머리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하는 애들 석사 애들인데 걔네들 한 번에 다 이해를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이 뭐다라는 개념 정확하게 안 다음에 뭘 외워야 될지에 대해서 아시면 돼. 도시개발법은 지난주에 끝날 때 6문제 나오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3개, 4개를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하라고 한 것만 해도 3, 4개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열심히 안 하고 하라고 한 것만 보시면 돼. 근데 정비법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도시개발을 할 때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배운 거고 이제는 정비 사업을 할 때 정비 사업 절차를 배울 건데 절차상에서 어떤 사람이 누가 시행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규제하는 법이라서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촉색 올라자. 일단 도시 개발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역이 지금 현재 비도시인데 여기를 산들론이 있어요. 산들론이 있었는데 여기를 도시로 만들겠대. 제 도시개발 사업은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뭐만 하는 거랬지? 구획 정리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산들론을 여기를 이렇게 해서 구획 정리를 싹 해가지고 땅값이 비싸면 뭐를 못하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땅을 바꿔주는 형태로 한다 해서 환지 방식을 쓰고요. 여기 땅값이 좀 싼데 빨리 끝내고 집단적으로 빨리 집어넣어서 주택 공급을 하고 싶어. 그러면 뭘로 해? 수용 방식으로 해. 그래서 조성이 되는데 조성이 되고 나면 이게 무슨 지역이 되는 거죠? 도시지역이 되는 거지. 도시지역이 되는데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간중간에 뭐 만들어야 돼? 녹지지역 만들어. 그럼 여기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이제 막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되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이 도시 지역에서 제일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땅이 뭘까부터 할게. 어느 게 포지션을 제일 많이 차지할 것 같아? 주상공독 중에서 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주거 지역이에요. 주거 지역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49.8%가 도시 지역이야. 도시 지역 중에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절반이 주거 지역으로 보시면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한 개를 못 맞히죠?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이 40%예요, 서울에. 그러면 세 번째로 많은 게 뭐 같아요? 한 개를 못 맞힌다. 공업 지역입니다. 공업 지역. 연희 오빠들 어떻게 해, 진짜. 예. 예, 공업 지역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몇 프로 정도 되냐면 한 4.8%? 뭐 이 정도 돼요. 4.8. 얘가 한 4% 정도 되고요. 근데 얘가 다도에서 몇 프로가 된다고? 50% 정도 돼요. 예, 녹지 지역이 40% 정도 되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땅이 전부 다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 와중에 4% 정도 제일 적은 게 상업 지역이 있는데 수요는 많은데 적으니까 땅값이 비싸죠. 당연한 거지. 근데 저렇게 안 해놓으면 상업 지역에 공실이 생기니까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더 이상 늘리지도 못해요.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상업을 늘려봤자 공실만 생기고 경매 물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40년 정도가 됐다. 왜 제가 40년 쓰냐면
우리나라는 건물 콘크리트 내구 연한이 옛날에는 한 30년 봤거든요. 30년인데 이게 기술이 좋아지잖아. 좋아지면서 2020년부터는 야, 40년도 간다 이거. 기술력이 워낙 좋아져서. 그래서 콘크리트 내구 연한을 40년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무조건 몇 년이 지나야만 40년이 지나야만 재건축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기니까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서울의 인구가 혹시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서울시 인구. 제가 왜 서울로 하냐면 서울시에 있는 거 다 베껴가지고 딴 데서 만들기 때문에 서울시가 표본이 되는 거야. 김포도 서울 거 베끼고요. 광주, 부산 다 얘네 거 베껴요. 그럼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1988년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이 넘었어요. 메가시티 된 겁니다. 근데 인구가 빠져나가서 지금 920만이거든요. 근데 경기도가 1300만 명이야. 그러니까 경기도 인구가 이제 더 역전이 돼서 서울시장이 세, 이제 경기도지사 세. 물론 경기도지사가 세긴 세야 되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서울시가 제일 세요. 강남 3구 있죠. 강남 3구 그 땅값 다 더한 게 전라남북도랑 광주 더한 거보다 더 비싸. 강남 3구에 있는 부동산 그 공시가 그 전체 가격이. 근데 서울시 인구가 이게 줄어들었어. 줄어들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4인 가구였는데 4인 가구인데 지금 몇 인 가구로 많이 바뀌었어요? 1인 가구가 지금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10명 중에 한 명 딱 잡고 느낌상 좀 쾌해. 그러면 이제 혼자 살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몇 명이면 6명이야. 5명에서 6명. 지금 73%까지 1, 2인 가구로 바뀔 거래. 2030년 되면은. 그러니까 1, 2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얘기.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33평형 있죠. 국민주택 규모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공급 면적으로는 32평형대 말하는 건데 걔네들이 요즘 수요가 많이 줄었죠. 줄은 이유가 4인 가구들이 없어 많이. 몇 인 가구가 많아졌어요? 1, 2인 가구 많아. 그럼 걔네들이 원하는 건 24평형대예요. 그래서 거래가 요즘 제일 많은 게 무슨 평형이야? 24평형이야. 그럼 건설하는 애들도 분양을 잘해야 되는데 32평형 해놓으면 분양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면 24평형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1000세대를 지면 70% 정도가 이제 24평형대로 바뀌었어. 옛날에는 그 84.5제곱미터 이 정도가 이제 84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많았는데 지금 분양하는 게 이제 84형보다는 이제 25평형대가 더 많아졌다. 근데 1인 가구가 많아졌으면 자 가구가 늘었죠. 가구가 늘었으면 뭐가 늘어야 돼? 주택수가 늘어야 되잖아. 지금 주택 보급률이 서울만 전국에서 마이너스예요. 전국에다 플러스 103, 105 막 103의 뜻이 뭐냐면 100명 있는데 집이 103개 있다 이 뜻이야. 지방은 뭐 116개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서울은 93개인가 그래요. 그럼 서울은 아직까지 뭘 계속 져야 돼? 집을 져야 돼. 집 지을 땅이 없어. 지을 땅이 없잖아. 그러면 오래된 주택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오래된 주택들이 있을 거야 여기. 그럼 이 오래된 주택을 뭐 해야 돼 이제? 밀어야지. 밀고 다시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용적률을 좀 상향해서 주택수를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걸 자꾸 투기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규제를 좀 한 거죠. 언제는 뭐 재건축 활성화 한다고 이걸 40년을 30년으로 바꿔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20년에서 30년으로 바꾸더니 이제 재건축 하라고 했더니 또 투기 일어나니까 다시 40년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 변화가 제일 심한 게 정비법이에요. 나중에 6개 법 중에 이거 개정됐으니까 다시 봅시다 그러면 정비법이야. 작년에 안전진단 절차도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정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데 요거는 안 바뀔 겁니다. 40년은. 콘크리트 내구 연한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4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봤더니 주거 지역이 몇 개죠? 지금 이제 몇 개 동그라미 해놨어? 3개. 3개 특징을 봤는데 얘는 옛날에 주거 지역이 됐던 지역인데 여기 달동네 같이 건물들이 엄청 밀집돼 있어 이렇게. 이런 지역이 있고 여기는 기반시설은 좀 약간 열악한 편인데 오래된 건물이만 밀집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역을 봤더니 최근에 아파트를 지었었던 데인데 기반시설은 이렇게 잘 돼 있거든요. 잘 돼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오래됐어. 이제 40년이 지난 거야. 그럼 이제 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거 지역이 3개죠, 지금. 주거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럼 여기 달동네 같이 정비 기반시설이 되게 열악한 지역이에요. 정비 기반시설이 되게 열악한 지역이면은 이거 원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하는 거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돼? 자, 잡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누가 나가 그러면 나갈 거야? 안 나가지. 야, 니네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비싼 거 줄게 그러면.
나가야지. 그래서 도시개발법 할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전부 나갔다 전부 들어와라. 그래서 니들이 원칙이다 했었죠. 그 토지 소유자 아니면 뭐였어요? 조합이야. 그럼 봐봐요. 여기 내 집이에요. 내 집이야. 내 집이야. 나 혼자 건물 하나 줬다가 이게 정비가 되나? 안 돼. 그래서 얘네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야 되죠. 하나의 단위로 묶는 거를 정비구역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 하려면 무슨 구역 묶었죠? 개발구역. 개발구역 묶으면서 동시에 뭐 했었는데? 개발계획 같이 짰잖아. 그럼 여기는요, 계획부터 짜놓고 그 다음에 구역 정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어디를 할 건지를 정하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오래된 뭐가 대상물이야? 지금 토지가 대상이야? 오래된 뭐가 대상이야? 건축물이 대상인 거야. 오래된 건축물이죠. 오래된 건축물인데 여기서 정의를 만들려고 하니까 오래됐다란 말은 되게 이게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법에서 노후, 불량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럼 노후, 불량 건축물이 하나, 두 개 있어야 돼요. 밀집이 돼 있어야 돼.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뭐 조례상에서는 한 60% 정도 잡아. 구역 안에 60% 이상 있으면 싹 밀겠다. 그래서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많이 밀집된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봤더니 여기 지역은 하늘에서 보니까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달동네 가보셨어요?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법에서 야 이거 열악한데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너무 열악하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 극히 열악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그럼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데 건물들이 밀집돼 있고 여기 보니까 미아리 뭐 기름 이런 데 보시면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진 않거든요. 근데 구시대 70년대 개발이 됐던 지역이라 기반 시설이 어때? 약간 양호한 편이야, 열악한 편이야? 열악한 편이야. 여기 열악한 지역이야. 근데 여기 강남권은 1970년대 이후에 80년에 막 개발됐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뭘 잘 해놨어요? 도로 저 기반시설 잘 깔아놨어. 근데 그때 70, 80년도에 전개 지금 몇 년 됐어요 벌써? 40년, 50년이 지났죠. 그럼 걔가 오래 서 있어야 되는데 균열이 가고 녹물은 나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도관 다 옛날에 녹물 대리잖아 지금. 그럼 이거를 얘 하나 갈아서 안 되고 싹 뜯어 고쳐야 돼. 그럼 얘 건물 차라리 그냥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 게 낫지.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떤 편이에요? 양호야. 그럼 요 세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거야. 세 단어고 요 극히 열악하고 열악하고 양호한데 건물을 싹 밀어서 다시 지려고 했더니 얘 같은 경우는 양호한 지역 있죠? 양호한 지역. 이 양호한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만 새로 지면 돼요. 싹 밀어야 돼. 기반시설은 잘 돼 있는데 건물만 오래됐어. 그 건물만 다시 지면 되죠. 그럼 이거를 뭐 하는 거야? 건축을 다시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재건축 사업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나와요. 재건축 사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 지역이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싹 다 밀어야 도로를 다시 깔지. 그럼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을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재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재개발을 해야지. 그럼 재개발하는 사업이니까 무슨 사업이야?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여기 달동네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도 그냥 산이 막 도로는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고 2m 차도 못 지나다녀. 근데 건물만 오래됐어.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려면 아까 누가 모이라고 그랬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설립을 해야 돼요?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달동네 간 사람들이 왜 저기를 갔어요? 했더니 공기가 맑아서 공기 너무 맑다 올라오니까 맑아서 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잖아. 돈이 많았으면 안 갔죠. 저렇게 힘든 곳에 살 필요가 없잖아. 집에 올라가려면 한 30분을 산을 등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다이어트 주택이에요 거기? 그거 아니잖아. 가고 싶어도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 그럼 얘네들이 사업을 하라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재개발 사업을 옛날에 하라고 묶어줬더니 20년, 30년 방치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옛날에 전 대통령이 86 아시안 게임 오는데 88 올림픽도 있는데 83년도인가 2년도에 야 이거 이제 올림픽도 우리 개최해야 되고 아시안 게임도 개최해야 되는데 저거 뭐냐 그랬더니 저기 달동네에 있는 서민들이 편저촌으로 지금 살고 있다. 갈 곳이 없어 저기 가 있다 했더니 야 지금 미가 안 좋잖아 치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보좌관이 뭐라는 줄 아세요? 치우려고 재개발을 묶어놨는데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야. 왜? 그랬더니 조합을 설립을 했는데 조합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강제로 밀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근데 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만든 게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도시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어렵지 지금. 일단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야. 법 이름만 18글자입니다. 예. 근데 일단 저소득자들을 위해서 빨리 개선을 해주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임시법을 빨리 만든 거야. 국회 통과 빨리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강제로 민 거예요. 그래서 난쟁이가 싸우는 작은 공 거기가 저 법으로 진행했던 데야. 강제 이주 철거.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애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세요? 또 들은 것도 있네. 거기 그 동생이 이제 거기서 이제 철거민 하면서 뭐 죽고해가지고 빵 훔쳤는데 빵에 들어가서 자기는 빵 하나 훔쳤는데 뭐 3년 20년 했다 안 되겠다 탈출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인지극하게 했던 데가 저기였거든요. 이거 영화가 있었는데 홀리데이인가? 이제 이성재 나오는 건데 도대 안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한번 보세요. 홀리데이 인 서울 거기가 그 최민수가 이빨 이상하게 이렇게 금리빨 가지고 총 쏘고 막 이러는 거 나오는 거야. 이성재가 이제 탈출하고. 그만할게요. 어쨌든 그 달동네를 강제로 밀어버릴 수 있었던 거는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그래서 이름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럼 주거지역에서만 사업이 몇 개네? 3개야. 그래서 옛날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에서 3개를 했었는데 그냥 그럼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는 상가가 오래된 거 밀어버리겠다 해서 오래된 상가 주변에 기반에서 열악하니까 상가 재개발 했었어요. 상가 재개발. 근데 공장 오래됐는데 걔네들 기반에서 오래됐겠죠, 걔도. 그래서 얘는 공장 재개발했었어. 근데 얘는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2개를 묶어서 그럼 얘는 도시환경을 정비한다 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했었거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얘 일단 다 미는 거죠. 다 밀어서 상가 짓고 다 밀어서 하는 거야. 낙원상가 아세요? 그건 상가 재개발하는 거야. 구로 디지털 싹 밀었죠. 구로공단을 뭐로 만들었어요? 디지털 단지로 전부 다 지식산업센터 넣었잖아. 이거 다 재개발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어차피 얘는 개념이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었거든 옛날에. 6개 있었는데 어디는 무슨 재개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주택이란 말 떼요. 주택이란 말 떼고 여기다가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넣어라.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는 주택, 상가, 공장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앞에 주택이란 말 써야 돼, 쓰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재개발 사업 그러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죠. 그럼 쟤는 딱 보자마자 지금 달동네니까 주거지역이겠다. 근데 여기 재건축 사업이 주택 재건축이었는데 이게 무슨 주택이죠 지금? 공동택이잖아. 근데 옛날에 단독주택도 재건축을 했단 말이야.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빼버리면서 얘를 다른 법으로 가져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무슨 주택만 남았네? 공동주택만. 그럼 여기다가 재건축 사업일 때 주택 재건축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택이 같이 써야지잖아요. 그럼 단독주택은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갔으니 얘는 그냥 재건축 사업이라 하자. 여기서 재건축 사업이라 하고 주택이란 말 쓰지 마. 그럼 여기서 재건축이란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 그럼 이제 여기는 무슨 주택을 주 대상으로 하고? 공동주택. 키워드 쓰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무슨 동네죠? 달동네. 고소득자, 저소득자. 요게 키워드야. 열악한데 그냥 열악이야, 극열악이야. 극열악. 얘는 양호해요, 열악해요, 재개발은? 열악. 재건축은 어때? 기반시설은? 양호. 그럼 이게 키워드가 돼서 현재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전설 속으로 사라졌고 얘는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재개발. 그럼 이제 3가지 사업만 남은 거야. 하나, 둘, 셋. 3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를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통칭해서 부를 때 이제 뭐라고 합시다? 정비 사업 한 거야. 여기까지 이제 됐죠. 그럼 정비 사업은 사업이 몇 가지예요? 그럼 몇 가지? 3가지. 1번, 2번, 3번 이렇게 할 거야. 제가 이제 안 쓸 거거든요. 달동네 못 살아 극히어라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기 정비개발쇼 약간 열악한데 밀어버릴 거야. 재개발 사업. 양호한데 건물만 오래됐어요. 그 건물이 무슨 주택이어야 돼?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이야. 그리고 세 가지 중에서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려면 어디는 무너질 우려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돼. 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걸 무슨 진단이라고 그래? 안전진단인데, 안전진단은 재개발에서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에서 하는 거야? 재건축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작년에 단어를 안전진단 하니까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재건축 안전진단으로 바꿨어. 그래서 뉴스에 나올 때 안전진단이라고 안 나올 거고, 무슨 진단 나와요? 재건축 진단 이렇게 나와. 재건축을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재건축 진단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야. 그럼 여기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제가 키워드를 얘기하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 나와야 이 법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이해시키려고 지금 한 건데 법조문 암기해봤자 의미 하나도 없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한 것만 얘기해. 도시 안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노후불량 뭐가 많으면 노후불량 건축물. 근데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잖아요. 근데 주거지역만 주 대상인데 달동 내고 극희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뭡니까?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공동주택인데 건물만 오래됐어요. 정비기반설은 양호합니다. 여기 뭐예요? 재건축. 그게 나오면 돼. 근데 기반시설이 좀 여러 가지인데 오래된 주택, 뭐 공장, 뭐 예를 들어서 상가 이런 것들이 있어. 싹 밀어야 되겠다. 뭐예요? 재개발 사업. 통칭해서 부를 때 뭐라 한다? 근데 어느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 안에 야 이건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거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걸 줄여서 정비사업이라고 한 거야. 그럼 이제 얘네 세 가지를 할 때 누가 사업을 할 거냐 나와야 되죠. 여기도 뭐라 불러요?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뭐라 했죠? 시행자. 도시공객 시설 사업 시행자. 걔네가 짜는 계획이 뭐였죠? 실시계획. 그럼 얘도 무슨 계획 짜야 돼? 실시계획을 짜야 되는데 똑같아요. 실시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몇 개야? 그 무슨 사업 실시계획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야, 이렇게 쓰니까 못 알아듣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야 그럼 실시계획을 하지 말고 무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해서 사업 시행계획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봐봐. 재개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계획 하면 되잖아.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계획. 그래서 얘는 단어를 뭐로 바꾼 거예요? 사업 시행계획 바꾼 거야.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면 인가 받으면 이제 공사 들어가라 이 뜻이야. 개발법하고 똑같아요. 그럼 개발법은 수용 방식이 있었고 환지 방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잘 봐봐요. 수용 방식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어디는 있을 수 있는데 달동네는 안 되면 그냥 확 사버려야지 뭐. 근데 재개발 재건축도 수용은 할 수 있는데 어디는 절대 수용이 안 되냐면 재건축은 수용이 안 돼. 재건축은 수용이 절대 안 돼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환지 방식도 있고 뭐 수용 방식도 있고 한데 일단 재건축은 투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얘네들 수용 방식 자체가 안 돼요. 진행이 안 돼. 여러분 아파트 잘 사는 사람인데 수용 당하면 가만히 있을 거야? 헌법 소원 걸어야 돼. 응? 헌법 소원 걸어야지. 사유재산권 침해잖아. 근데 얘네들은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 방식을 허용한 거야. 여기는 대부분이 수용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이랑 똑같아요? 환지 방식인데 얘는 땅으로 주면 뭐야? 땅으로 주면 환지죠. 근데 나는 지금 내 오래된 집을 내놓고 새 집 받는 거죠. 그럼 환지로 받는 거예요? 새로운 아파트 권리로 받는 거예요? 그 얘는 환지가 아니라 환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환권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땅으로 받으면 환지인데 기존의 오래된 그러니까 두꺼비 방식이라고 해서 헌집 주고 새 집 받아. 그럼 새 집을 통째로 받는데 새 집에 대한 무슨 권리를 받죠?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을 받지 왜 전세권을 받아? 미쳤어? 소유권 받아야죠. 그럼 이 법에서는 소유권을 받는 거니까 권리로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환지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환권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환지, 얘는 환권. 근데 환권이란 말이 일본식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환권이라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권리를 관리하다가 처분해 주는 거잖아. 그럼 관리를 처분한다 해서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그래요. 환지를 무슨 단어로 바꿨어요? 그럼 관리 처분하려면 계획 짜야 되잖아. 환지 처분하려면 환지 계획 짰잖아. 그럼 관리 처분하려면 관리 처분 계획 짜야지.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고 착수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근데 개발법 안 했으면 이거 단어가 어려워요. 아까 실시계획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사업시행계획. 환지계획이라는 건 땅을 배분하기 위한 계획인데 얘 기존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얘가 24평형, 얘는 32평형, 얘는 18평형 있었어. 그럼 권리가 다 다르죠. 그 권리를 갖고 있다가 아파트 새로 지면 잘 들으세요. 나
101호 살았으니까 아파트 새거 아파트 101호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중간에 분양 신청이라는 게 하나 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지는 제자리 환지야. 내가 나갔다가 내 당으로 다시 받는 거예요. 제자리 환지인데 얘는 제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가 18평인데 3억의 평가를 받았어. 32평은 5억의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얘네들은 5억짜리 갖고 있던 애가 32평이면 그대로 가겠다 할 수도 있고, 자 혼자 사니까 18평 가겠다 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조합원한테는 4억에 분양한대. 그럼 얘 5억짜리인데 이거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오히려 작은 거 받았죠. 그럼 얘는 이 아파트 받고 몇 억의 차이가 있어? 1억의 청산금을 같이 받아야 돼. 근데 18평 있던 애야. 얘는 종전에 3억짜리였는데 결혼하고 이제 애를 2명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32평을 받겠대. 이게 조합원한테 6억에 분양한대요. 근데 일반 분양은 8억이야. 그럼 나는 이거 신청하게 되면 3억이 아니라 몇 억을 내야 돼? 6억짜리를 받는 거니까 3억을 내는 거죠. 큰 평형으로 갈아타면서. 이해 되신 거예요? 3억을 내도 일반 분양 아파트가 8억에 분양하면 2억의 프리미엄을 먹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얘가 이 32평형 갈래요? 라고 뭘 신청해야 돼? 분양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중간에 분양 신청을 받아야 몇 평 갈 건지를 정할 수 있잖아. 그럼 관리처분을 계획을 짜려면 무슨 신청을 받아야 되네? 분양 신청. 그래서 순서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인가가 떨어지면 그럼 니네 몇 평 갈래? 라고 무슨 신청을 받아야 돼? 분양 신청을 애들한테, 토지 소유자들한테 다 받아야 돼. 받은 다음에 이 신청 받은 거 갖고 환지를 처분하게 한 계획은 환지 계획이잖아요. 관리 처분하려면 무슨 계획 짜야 돼?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떨어지면 야, 요때 사업 이제 시작해라. 사업 시작, 요때 시작하는 거야. 철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철거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구역 지정됐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이 순서 다 온 다음에 뭘 받으면 관리 처분 인가 옷이 나면 철거 시작하는 거예요. 철거 시작하니까 저 여기서 아파트 살아야 돼요? 나가야 돼? 법의 사용수익 정지식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재개발 구역이 지정됐는데 언제 나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관리처분 인가 받으면 나가시면 돼. 근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게 불안하잖아. 근데 막 찾아보면 블로그에 언제 나간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어. 이제 싹 미는데 보통 아파트 짓는데 30개월 정도 잡아요. 그럼 여기 시작했으니까 철거해서 공사 시작했겠죠? 공사 다 한 다음에 완료되면 공사 완료됐으니까 제대로 했는지 무슨 검사 받아야 돼? 준공 검사 신청을 하면 해당 관청에서 인가해줘요. 그걸 준공 인가라고 그래요. 개발법은 준공 검사, 정비법은 준공 인가 같은 말입니다. 준공 인가 떨어지면 애들 이제 공사 끝났다라고 에드블룬 띄워야 되죠. 그래서 준공 해놓고 에드블룬 떠 있어.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애들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잖아. 환지 방식에서 환지 계획 정한 대로 가져가라 하는 게 뭐야? 환지 처분 공고잖아요. 지난주에 안 했어? 작년에 했나? 지난주에 했잖아. 환지 계획에 따라 처분하는 거 환지 처분이랬잖아. 그럼 여기 기존에 했던 권리를 소유권으로 이전해주는 처분해야 되죠. 그럼 여기는 소유권 무슨 처분? 이전 처분.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 이전고시라고 그래요. 정비사업은. 소유권을 배분해 주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 하면 고시를 오늘 3시에 하면 3시에 가져가요. 그날 밤 땡치면서 다음날 가져가. 그건 똑같아요. 환지 방식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 순서로 갈 건데 이 순서 절차를 규제하는 법을 정비사업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야. 느낌이 좀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재개발 해본 적이 없잖아. 전 재건축 재개발을 조합원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 일하면서 어느 단계에서 팔아야 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 가격이 제일 많이 올 것 같아요? 1단계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 두 번째 많이 올라가는 게 조합설 인가 났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라가는 게 사업시 인가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많이 오르는 게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 이게 4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냐. 프리미엄을 먹을 수 있을 때가 구역 지정되기 전에 산 사람이 지정되고 나서 팔 때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예요. 지정되고 나면 조합 설립을 해야 되잖아. 조합 설립 인가가 아직 안 난 상태에 산 사람이 인가 받으면 또 비싸게 파는 거고. 인가 받고 나서 얘네가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그때 팔면 프리미엄 또 올라가고. 그럼 내 머릿속에 정비사업을 전체적인 절차가 그래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천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 그려놓은 게 있는데 하나 볼까? 그럼 여기서 자 봐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려면 어디서 사업시행계획 작성하냐면 이거 누가 작성하는 거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잖아. 그럼 시행자는 언제 생기냐면 뭐가 지정이 돼야 돼? 정비사업할 뭐가 지정돼야 돼? 정비구역.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비구역 지정되려면 시에서 정비사업할 게 서울시에서 재개발구역하고 재건축구역이 1250개였어요.
1250군데야. 1250군데 한 방에 같이 하면은 서울시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방향부터 잡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계획부터 짜야 돼. 계획을 짤 때 방향 잡는 거는 기본 방향 잡아야 되죠. 서울시에서 정비 기본 계획을 짜고, 정비 기본 계획에서 예정 구역이 1025군데가 나왔단 말이야. 1255군데 중에서 야 얘는 조만간 해야 되니까 1년 뒤에 짜자, 2년 뒤에 짜자, 3년 뒤에 짜자 다 정해놔요. 요 시기가 도래하면 구체적인 무슨 계획 짜서 정비 계획 짜야 돼요. 정비 계획 짜서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조합 설립이 돼. 조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행자. 시장 운수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순서 정도는 방향만 잡을게. 제일 먼저 정비 뭐부터 짜고? 기본 계획. 정비 기본 계획부터 할까? 정비 기본 계획 짠 다음에 기본 방향에서 구역이 예정 구역이 나오면 무슨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정비 계획을 짜서 이제 정비 뭐를 지정해요? 구역. 구역 지정돼서 1단계 끝났어요. 1단계 끝나면 여기 구역이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었어요.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열악한 지역이면 재개발. 그럼 얘네들이 모여서 해야 되죠. 얘네들 모여니까 뭐 설립해요? 조합. 근데 주거환경은 조합이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무슨 동네라? 달동네는 갈 데가 없어 오는 애들이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는 시장 군수 등이 다 하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조합이 할 건데, 조합이 설립이 돼서 인가가 나면 얘는 이제 시행자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실시계획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른대? 사업시행계획. 요게 인가 떨어져야 이제 사업하기로 확정된 거니까 몇 평 갈래라고 물어보는 거 뭐죠? 분양신청. 그걸 받아야 무슨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기는 환지 계획이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착수하고 30개월 동안 완공이 될 때까지 기다려. 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사 완료가 되면 소유권 가져가세요라고. 소유권 무슨 고시 한대요? 이전 고시. 고시한 날 다음 날. 다음 날 소유권 확정된다. 이 순서야. 개발법하고 약간 단어가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 그림으로 내가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AI를 써야 되는 시기가 되면 AI가 만들어낸 거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운영자 공간에 넣어놨는데, 제 카페 이거 20년 전에 만든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다 안 하니까 다 빼버렸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랬던 얘를 이렇게 만들겠대. 그러니까 얘는 대상이 땅이에요, 건물이야? 노후 분량 뭐라고 그랬죠? 건축물. 저 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가진 사람을 지상권자. 그래서 여기서는 등장하는 인물이 세 인물이에요. 토지 소유자, 땅만 가진 사람도 있고, 토지 건물 같이 가진 사람도 있고,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 가진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이 모든 권리 관계자잖아. 얘네들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명 안 나가가지고 얘만 빼고 해야 되는 거야.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헌집 줘놓고 새로 받는 거잖아. 그럼 걔네들이 모여서 여기를 밀어버리는데, 여기 현재 한 700세대가 살았어요. 700세대가 나갔다 들어오면 최소한 몇 세대는 지어야 돼? 700세대는 지어야죠. 근데 700세대가 나왔다 700세대에 들어가면 비용도 얘네들이 내야 되잖아. 그럼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되면 얘네들이 뭐가 없어요? 남는 게 없잖아. 그럼 1000세대는 지어서 300세대 정도를 일반인한테 팔면 한 1500억이 남는데, 그 사업비용으로 충당하면 되죠. 그럼 돈 한 푼 안 내고 새 집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고, 오히려 돈이 남으면 1억씩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근데 많이 들어갔어. 건축비가 올라서. 그럼 내가 오히려 2억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그 상황을 전제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갔다 들어오면 여기가 올라갔잖아요. 세대수는 증가돼요, 줄어들어? 증가돼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하려면 순서가 제가 아까 제가 그려놨던 건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비 기본 계획을 서울시에서 짰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무슨 계획을 짜야 돼? 정비 계획 짜서 구역을 지정한 거야. 구역 지정하면 뭐 설립을 해야지? 조합. 근데 우리나라는 조합 설립하기 전에, 야, 니네들이 여기가 700세대인데 700명이야. 700명 중에 2명이 하고 뭐 698명이 안 하겠대. 그럼 하면 안 되죠. 그럼 조합 설립하려면 뭘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추진하기 위한 단계가 하나 필요하다 해서 추진위원 회라고 그래요. 몇 글자예요? 그러니까 5명이 모여야 돼. 추진위원회는 몇 명?
개발법은 개칠이 해서 몇 명? 7명인데 여기는 5명이에요. 5명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장하고 밑에 있는 추진위원회는 사업을 하는 애요. 사업을 하는 애는 아니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 한 명하고 감사만 있어요. 이사가 없어요. 여기는. 일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럼 조합 추진위원장 한 명이랑 이사, 이거 감사가 있는데 걔네들이 조합 설립하려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총수만 75%였는데 지금은 총수는 이제 4분의 3, 면적은 2분의 1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도 얻으래. 옛날에는 총수만 했더니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잘 봐요. 여기가 재개발구역인데, 여기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100명 있어. 100명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총수하고 면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집 갖고 있고, 땅 갖고 있고 막 이래. 100명 있는데, 99명이 하자고 그랬고, 1명이 반대한 거야.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일단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잖아. 근데 1명이 이만큼을 갖고 있고 99명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총수랑 면적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일단 여기는 사람의 수가 중요하니까 총수는 얼마 얻어야 돼? 4분의 3이니까 75%죠. 4분의 3 얻어라.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땅이 절반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면적은 얼마? 그래서 이걸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얻어라. 이걸 줄여서 4, 3, 2, 1이라고 그래요. 외워야 되는 숫자야. 동의권 어떻게 돼요? 4, 3, 2, 1. 재개발하려면 총수 4분의 3과 면적 얼마? 2분의 1 동의를 하면 얘네가 이제 조합 설립이 가능하대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땅을 미는 거니까 면상이 총 2분의 1이었잖아.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었죠. 근데 얘는 뭐가 더 중요해?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해. 그래서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러니까 면적은 절반만 얻어라. 총수가 중요하니까 총수는 75%다. 그래서 요 동의를 얻어서 조합장이 이제 조합 설립이 됐어. 그럼 이제 조합 설립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 짜야 돼서 시행자가. 아까 여기는 실시계획이라고 안 하고 사업 시행 계획. 그래서 이렇게 배치할 겁니다라고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로 질 거야 사업 시행 계획 작성했죠.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인가 떨어지면 시공자 선정해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그러면 이제 힐스테이트. 그럼 얘네가 이제 공사를 해야 될 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내 집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내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종전 자산의 평가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 종전 자산 평가. 종평이라고 하거든요. 종전 자산 평가했는데 제 집이 32평인데 5억인 거야. 그럼 나는 5억이죠? 그럼 나는 나중에 아파트 5억짜리인데 5억짜리 갖고 있던 사람이 나는 이제 몇 평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 종전자산 평가한 걸 갖고 얘네들이 이제 사업시 인가 떨어졌으면 뭐 해라? 분양신청. 그럼 분양신청을 나는 25평 갈래요? 33평 갈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신청을 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무슨 계획을 짜는 거야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배분 계획 짜는 거야.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철거 들어가야 되죠. 철거 들어가야 되니까 이사 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주. 그럼 요때 이제 이주비가 나오는데 실무상에서 이주비는 보통 종전자산 평가 금액의 50% 정도 줘요. 그러니까 국민은행하고 하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줘 무이자로. 그러니까 내가 5억이었잖아요. 무이자로 얼마 정도는 대출이 나와? 2억 5천이 나와. 근데 제가 들어간 데가 전세 금액이 3억이야. 그럼 추가도 돼요. 그럼 제2금융권이 들어가는데 거의 MG가 들어가.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서 유이자로 한 뭐 또 20% 또 해줘요. 그럼 70% 정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서 몇 년 살다가 2, 3년 정도 살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전세 계약할 때 최소 몇 년 계약해야 돼요? 지금은 2+2잖아. 2년 계약을 하는 게 좋아? 4년 계약하는 게 좋아? 2년 해야지. 2년 해야지. 나중에 계약 갱신하면 되잖아. 4년 해버리면 빼도 박도 못 해버리잖아. 임차인은 무조건 짧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4년 보장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계약 갱신 청구권은 아세요? 그럼 내가 2년 계약했는데 더 살아야 돼. 그럼 좀 더 살다가 저 이제 아파트 다 줬으니까 나갈래요. 그럼 나가는 거지 뭐. 보필 내가 드릴게요. 그러면서 가면 돼. 어차피 집 비워준 상태에서 몇 개월이 이제 지나야 돼? 30개월 정도가. 깨끗하게 부순 다음에 다 줬어요. 그럼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 그걸 소유권 뭐라고 한다고? 이전 고시. 그리고 남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매각해야 되니까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 들어가는 거야. 일반 분양분에다가. 그리고 나서 나 들어가면 여기 마무리돼서 들어가는 거지. 절차는 알겠죠? 이게 머릿속에 한 번 정도 테마로 딱 들어가 있으면 되게 이제 책을 볼 때 잘 보이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구역정은 뭐고 토지 소유자는 뭐고 막 이렇게
계속 겉돌다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다 포기하고 찍고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전체적인 그림을 기억해 두는 게 오래 가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비 기본계획 짜서 정비계획 짠 다음에 여기서 할 거야 라고 여기 정해야 되죠. 그걸 정비 뭐라고 그래? 구역. 그럼 요게 구역이 지정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 이제 해볼게요. 개칠이라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추진위원회 몇 명? 가자! 라고 됐잖아. 5명이 모여가지고 뭐 설립을 해야 돼? 동의요건 어떻게 돼요? 그럼 총수가 중요해. 총수는 4분의 3. 면적은? 총수 75%. 100명 중에 75명이 동의해야 돼요. 75명이 가진 땅이 전체의 10분의 1이야. 그럼 못해. 땅이 얼마는 돼야 돼? 2분의 1. 그래서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래서 4, 3, 2, 1 이렇게 외운다고. 동의했어. 동의했으니까 이제 얘가 구체적인 계획 짜야 되죠. 구체적인 계획 아까 무슨 계획? 실시계획이라 안 하고 사업시행계획 작성할 때 여기를 딱 밀어서 아파트를 몇 동으로 질 거다, 총 몇 세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24평형, 32평형, 45평형, A타입, B타입, C타입 이게 나와. 그럼 시공자 선정이 딱 됐으니까 조합설이 인가받자마자 바로 시공자 선정하거든요. 시공자 대림건설했어. 그럼 뭐야? 이 편한 세상이지. 이 편한 세상 몰라? 대림은 아세요? 하나는 뭐야 그럼? 포레나.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삼성이면 삼성물산이면 뭐야? 레미안. 요즘에 하이엔드급으로 원벨리로 가야지. 원스잖아 요즘에. 예. 아파트가 하이엔드급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만할게요. 자, 건축심의라는 거는 이렇게 아파트 질 건데 30층을 짓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심의 거쳐서 안 된대. 그래서 맨 처음에 저기 그 재건축 저기 어디야 음아파트 30층 안 됐었는데 용적률 완화돼서 다 통과됐잖아요. 대규모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대로 할 테니까 사업시행 인가 해주세요. 그럼 관청 인가를 딱 해주면 야 빨리 와. 시공자 선정해서 얘네들한테 무슨 신청 받아야 돼요? 분양신청. 그럼 종전에 얼마였는데 지금 네가 새로 받을 아파트가 얼마다. 그럼 이제 나 4억짜리였는데 나 5억짜리 받을래 신청하면은 제가 이제 1억을 내야 되는 거고, 난 4억짜리였는데 3억짜리 신청했다. 그럼 오히려 얼마를 받아요? 1억을 받고 그 아파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신청받은 거 갖고 이제 배분 계획을 다 짰으니까 인가 떨어지면 뭐 들어가요? 이제 철거 들어가요. 마지막입니다. 철거해서 집 비운 다음에 다 비웠죠? 그 다음에 새 아파트 졌어. 그럼 이제 일반 분양도 하고 준공해서 끝내버리면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끝난다. 이 순서예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순서인데 일단 첫 단계랑 두 번째 단계랑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머릿속에 요것만 드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방향 잡아야 되니까 기본계획,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비계획,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한 거죠. 구역 지정이 됐으면 이제 사업하는 사업 단계 나와야 되죠. 사업 시행자 짜는 계획을 사업 시행계획. 인가 떨어지면 무슨 신청 받고? 분양 신청 받아야 그걸 갖고 무슨 계획 짜요?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처분 계획이에요. 분양 설계하는 거. 그럼 인가 떨어지면 이제 뭔지 사업 진행 진짜 해야 되죠. 철거해가지고 이주해서 공사 다 짓고 나서 준공하는 단계로 세 가지로 나눠졌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렵게 말할 때 일단 터 딴 거를 계획 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계획 짜야 되죠. 계획 짠 다음에 무르는 거, 부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버리겠다가 정비 사업이다 이 뜻이. 개념은 잡혔으니까 기본서로 가야지. 자, 네, 정비 사업에 여기 제가 그 260페이지 보시면 3편에 그 체계도라고 해서 순서 이렇게 쭉 썼죠. 이제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전체 한 바퀴 다 돌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할 때 보는 건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얘기는 했으니까 용어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무슨 계획부터 짜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거 법에 있는 절차 그대로 쓴 거야. 정비 기본 계획이 나와야 구역 예정 구역마다 무슨 계획을 짜서 구체적인 무슨 계획 짜요? 정비 계획. 정비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구역이 뭐 되겠네? 지정이 됐어. 지정이 되면 사업하는 누구 나와야 돼요? 일단 물어볼게. 극히 열악. 무슨 사업이야? 중앙에서 열악 그러면 재개발 양호 그러면 이 세 가지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나오면 얘가 짜는 계획을 뭐라고 한대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 떨어지면 야 니네 몇 평 갈래? 뭐 받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 뭐라 하냐면 사인분 관시작이라고 그래요. 이 순서는 외우셔야 돼. 따라해봐. 사인분 관시. 사가 뭐예요? 사업 시행계획. 그리고 인가 떨어지면 분.
분양 신청. 분양 신청 받으면 관리처분 계획 작성. 인가고시 나오면 시가 뭐예요? 시작. 여기서 시작은 무슨 시작을 말하냐면 철거 시작이에요. 철거니까 이주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4인분 관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럼 착수했으니까 완료되면 무슨 검사 받고 준공검사 신청하면 인가 떨어지면 끝났어요 라고 공고한 다음에 이제 소유권, 야, 너 몇 평 신청했지? 그거 가져가 라고 소유권 무슨 고시 하면 돼? 이전고시. 이전고시 한날 가져간댔어요? 다음날 가져간댔어요? 다음날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법에 써놨어요. 이걸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6문제가 나오는데 어디가 문제가 나오는지를 얘기해 줘야지. 시험에서 무조건 100% 나오는 거 요 파트에서 한 문제, 용어 정리에서 한 문제. 벌써 몇 문제야? 두 문제야. 그럼 사업하는 누구 나온댔죠? 요 세 가지 사업 방식 물어보는 거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여기 시행자 중에 제일 잘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조합. 제가 아까 세 가지 중에서 어디는 조합이 안 나온다 그랬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얘네들이 안 모여요. 갈 데가 없어 온 애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어. 그럼 이거는 시에서 해줘야 되죠. 근데 재개발은 뭐 설립해야 돼? 조합. 재건축은 뭐 설립해요? 조합. 그러면 구역 지정되자마자 뭐부터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뭐 설립해야 돼? 조합. 그럼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은 동의요건이 약간 달라요. 아까 재개발을 했는데 재개발은 4, 3, 2, 1. 총수 4분의 3 면적. 이 동의가 있으면 안 한 자도 자동 조합은 돼버려요. 근데 재건축은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해버리는 걸로 달라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세 가지 사업이 나왔어. 여기 파트에서 하나에서 두 문제니까 많이 나오면 몇 문제? 네 문제야. 이하는 버려도 돼. 나는 3개, 4개 맞추는 게 목표니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어렵게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 사업 시행 계획하고 관리처분 계획 두 가지 비교하는 거랑 분양 신청에 따른 절차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고시.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 절차는요. 이건 기술적인 거라 낸 적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소유권 이전 고시. 그래서 이게 전체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내용을 이제 진행하겠다가 그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책 쓴 거 너무 잘 쓰지 않았어요? 네, 봐봐.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이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중에서 열악 그럼 뭐죠? 재개발. 양호 그러면? 양호. 재건축. 극히 열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럼 일단 사업의 종류가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 양호해. 그럼 재건축이 떠올라야 돼. 그럼 재건축은 무슨 단독주택 재건축이었어요? 공동주택 재건축이었어요? 얘는 공동주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얘는 아까 주택도 있었고 상가도 있었고 공장도 있었죠. 주상공이잖아. 주상공이니까 나중에 사업 가면은 주상공이라기 때문에 새로 나중에 뭐 줘야 되는 거야? 뭐 지어줘야 돼? 주택 지어주고 상가 지고 공장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 불러요? 건축물인데 얘는 나중에 뭐 지어줘야 돼? 공동주택 지어줘야 돼. 얘는 나중에 뭐 지어야 돼? 달동네는 주택이니까 상가 아니죠. 그럼 뭐 지어줘야 돼? 주택. 그럼 요 단어만 보고서도 무슨 사업인지 맞춰야 돼요. 건축물 지어서 준다라고 하면은 뭐야? 재개발. 근데 주택 지어서 줘요. 그럼 뭐야? 주거환경 개선. 근데 얘가 종전에는 공동주택이었는데 얘가 개정이 되면서 건축물을 건설할 때 공동주택도 짓지만 공동주택 외에 다른 것도 져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을 하되 공동주택이 아닌 것들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오피스텔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30%까지 져주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방식이에요? 관리시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헌집 주고 새 집 주는 거고 헌건물 주고 새 건물 받는 거고 헌공동주택 내놓고 새 공동주택 받는데 거기다가 오피스텔도 넣어줄 수 있댔죠.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야 공동주택 외야? 외 시설을 준주거 상업에서는 전체의 30%까지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상업 기능을 집어 넣어주면 업무 기능도 넣어줘야 얘네들이 그 안에서 컴팩트하게 살 거 아니냐 해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여기 세 개 중에서 물어볼게요. 토지가 안 나오는 게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세요. 달동네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땅만 가진 사람, 건물만 가진 사람도 있죠. 재개발구역도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땅 소유자, 주차장 부지, 오래된 단독 연립 다세대 뭐 다 있을 거 아니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있죠. 얘는 무슨 주택이었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죠. 이게 땅 가진 사람 있어요? 땅만 가진 사람? 땅만 가진 사람이 없잖아. 아파트에 땅만 가진 사람 있어요?
찾아줘. 나한테 부탁해. 나 그거 다 사고 싶다. 아파트 단지는 건물하고 뭐를 같이 갖고 있어요? 이 건물하고 뭐를? 부속 토지 지분 같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사람밖에 없어. 그럼 건물만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줄 수가 없지, 아파트를. 토지만 가진 사람은 아파트 못 주죠. 그래서 얘는 매도 청구 대상자가 되는 거야. 재건축에서는. 권리를 못 주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토지 소유자도 있고 뭐도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같이 가진 사람도 있는데 토지 위에 무슨 권리 있는 사람도? 지상권자도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달동네에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어. 그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지. 근데 여기는 누가 없는데? 지상권자가 없어. 토지 소유자 없고 토지 건물을 같이 가진 사람밖에 없잖아. 이제 여기서 물어볼게. 도시개발법 할 때는 토지 소유자라고 그랬었어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랬어. 도시개발법은 토지 소유자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는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물 소유자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지상권자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 고상철 등이라고 하는데 고상철 등 그러잖아요. 그럼 보통 여기 장동건하고 원빈을 포함한 말이에요. 장동건하고 누구예요? 원빈. 그래서 고상철 등 그러면 우리나라 얼짱 3인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상철 등 그러면 누구예요? 외워야 돼. 고상철, 장동건, 원빈 아저씨. 예. 나 둔동판다 몇 번을 했잖아 내가. 요 세 사람을 줄일 때 누가 제일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고상철 등이라고 하는 거야. 얘가 핫바리들이고. 그러면 이제 봐요.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는데 계속 얘기하려니까 불편하니까 이 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한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여기 등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는 걸 줄여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해버리겠대. 말뜻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요 두 가지 설명할 때는 맞지. 근데 얘는 재건축은 별도로 토지 등 소유자란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자를 말한다가 용어 정의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재개발이다 그러면 누구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야. 재건축 사업일 때 토지 등 소유자다 그럼 누구 말하는 거야?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가진 사람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 법이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이게 너무 일반인 읽어가지고 저걸 이해할 수가 없게 해놨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도 자기가 출제해놓고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오류도 많이 나오고. 그럼 일단 사업 세 가지는 알았고 그 안에서 쓰는 표현은 알았어.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돈이 많이 되죠? 돈이 이제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거. 재건축이 제일 많이 나죠. 달동네에서 아파트 지어서 얼마 나오겠어요? 도곡동 음아파트 새로 지면 50억짜리 아파트잖아. 달동네 아파트 지어봐도 8억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어디가 수익이 많이 나오겠네? 재건축. 그럼 어디가 투기가 많이 들어가겠네? 그럼 누가 규제가 제일 세야 되네? 그래서 얘는 수용 방식 안 준다고. 재건축은 토지 소유자 니들이 조합이 해라.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서로 하려니까 야, 너 무너질 우려 있을 때 해. 그럼 무슨 진단 해봐? 안전진단. 그러니까 무슨 진단이라고 아까 바뀌었다고? 재건축 진단. 그래서 밑에 재건축 진단 나온 거예요. 재건축 사업에 무슨 진단이에요? 재건축 진단. 작년 책은 안전 진단 써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안전 진단이라고 안 하고 무슨 진단이라고 막 이름만 바꾼 거예요?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었지 안전 진단이랑 같은 말이다 생각하세요? 제가 안전 진단하면 무슨 진단이에요? 재건축 진단이에요. 네. 그래서 재건축 사업할 때 단지 안에 건축물들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통과되면 하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개념은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법 조문에 있는 것들 갖고 갈 건데 총칙 파트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용어 정리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근데 얘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6문제 중에서 4개에서 3개가 목표이기 때문에 쟤를 버려버리면 맞출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용어 정리는 무조건 하셔야 돼. 제가 아까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토지 등 소유자 여기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후불량 뭐라고 그랬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냐? 노후불량 건축물 이 두 가지가 용어 정리에서 제일 잘 나와. 그리고 아까 제가 열악하다 뭐 양호하다 할 때 뭐가 열악이야? 뭐가 열악이야? 기반시설 앞에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할 때는 뭘로 배웠어요? 기반시설로 배웠잖아. 근데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네? 그럼 잘 봐요. 이 동네에
학교 있고 공원 있고 뭐 도로 있고 상하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도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그러면 공항이 열악하니까 주택 재개발을 해요? 아니잖아. 그럼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기반시설인데 그 앞에다가 무슨 단어를 붙인 거예요? 아, 그럼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공원, 녹지 공간을 말하는 거지. 학교, 도로, 뭐 철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가 극히 열악하니까 주거환경 개선. 도로, 상하수도 이런 녹지 공간이 열악하니까 재개발. 도로, 상하수도 잘 돼 있어. 건물만 오래됐어. 뭐야 이거? 재건축. 그래서 앞에다가 무슨 단어 붙인 거예요? 정비 기반시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주 대상이 토지가 대상이다, 노후 불량 건물이 대상이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인데 해당 지역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규정하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인다. 뭐 이런 말 써놓은 거는 재개발에서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재건축사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야. 근데 거기다 돈 벌려고라고 쓸 수 없잖아. 나갔다가 들어오면 주거환경이 개선돼서 삶의 질이 올라가면 이렇게 써놔야 돼.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야. 근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나갔다 들어와서 질은 높아졌는데 돈을 20억 내야 된대. 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 안 내고 새집 받으면서 수익이 남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돈이 돼야지 하는 거야. 돈이 되는데 게다가 삶의 질까지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용어 정리할 때 아까 제일 먼저 구역 지정할 때 이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섹터가 정해져야 되니까 얘가 김포시다. 김포시에서 여기 할 거야, 여기 할 거야, 여기 할 거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려고 지정 고시한 땅을 뭐라고 하고 정비구역. 그럼 정비 사업이 뭐예요? 용어 정의 잘 나온댔죠?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이에요, 네 가지 사업이에요, 다섯 가지? 세 가지. 그럼 이제 세 가지의 키워드가 나와야 돼. 자, 도시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인데 사업은 몇 가지다? 세 가지. 제가 키워드 얘기할게요.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 중에 달동네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예요?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이죠.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데 오래된 도로 상하수도가 무슨 열악이고 극히 열악,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요거까지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는데 요거 단독 다세대 밀집 요 단어는 옛날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걸 여기다 넣으면서 오래된 단독하고 다세대가 밀집이 됐는데 기반시설을 새로 싹 밀어서 공동이용시설 확충해가지고 보전정비 개량을 하는 건데 자 봐요. 보전정비 개량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봐요. 나갔다가 올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니들이 해라 집만. 그러니까 니들이 집을 알아서 해라. 이걸 스스로 개량이라고 그래요. 자기 집 자기가 수정해가지고 해라 이 뜻이에요. 달동네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열악 그러면 뭐였죠 아까?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아까 제가 얘는 주거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 상업공업지역이라고 따로 나와요. 상업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여기까지 있다가 신설이 된 게 하나 있어. 다음 요건을 갖추면 이 재개발 사업 앞에 무슨 단어 썼어요? 그럼 이건 조합이 하겠다는 얘기야? 조합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거 공공에서 하는 거야.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요건이 이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공공재개발이래.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이거 무슨 재개발이라고 해?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공공이란 얘기죠.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 이거 너무 길죠? 시군구 이 사람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 동네에서 하는 사람들이잖아. 하나 물어볼게요. 동네에서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국장이 나올 일 있을까? 시도의사가 할 일이 없죠. 기초자치단체장이 누구예요? 시군구. 근데 제주도랑 세종시는 시군구가 없잖아. 걔네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시군구청장이야. 근데 너무 기니까 이제부터 뭐라고 한대요? 시장, 군수 등이란데. 제가 이제부터 정비법 할 때만은 제가 시장, 군수 등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시, 군, 구를 줄여서 시장, 군수 등 이렇게 한대요. 너무 기니까.
그리고 주택공사 등 할 때 여기서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가 대부분 주택 건설하는 애들이라 얘네 너무 기니까 주공등이라고 할 거예요. 뭔 등이라고요? 앞으로 제가 주공등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말하는 거야. 그럼 얘네는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사업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사업을 하거나 대행을 하는데 얘네들이 전체 세대수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돌려주고 남는 거 있죠. 남는 거에 20%에서 50%면은 뭐 대략 뭐 50%다. 그거를 임대주택 같은 거 줘야 돼요. 지분형 주택이나 또는 공공임대나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걸로 공급을 해야 된대. 그럼 이거 말 되게 어렵죠? 어렵잖아. 그럼 제가 하는 말만 기억하면 돼. 공공재개발은 자, 재개발은 원래 누가 하는 거냐면 조합이 하는 거야. 근데 조합이 해야 되는데 공공이 와서 해주겠대. 그럼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빠른데 얘네들 조합원들 내보냈다가 돌려주고 나서 좀 더 져가지고 기존에 소유자들은 들어올 일이 있는데 누구는 못 들어오지?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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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이게 비협조로 나올 거예요? 세입자, 세입자. 세입자들이 다시 들어오려면 무슨 주택이 있어야 돼요? 임대주택 지어주라는 얘기야. 이게. 민간임대나 공공임대 지어주라고. 걔네들 들어오게. 아니면 LH랑 소유자가 같이 절반씩 소유하는 걸 지분형 주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어서 세입자도 보호해줘야 공공성이 강화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요즘에. 왜 안 되냐면 잘 봐. 이 아파트 단지 여러분 살고 계셨는데 아파트 싹 밀어서 아파트 지었어. 근데 여기 아파트 여기 임대주택이 있고 우리 집이야. 임대주택이 있고 우리 집이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임대주택 껴있으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단지에서 구석탱이로 이렇게 몰아버려, 임대주택을. 다 분양주택만 넣어놓고 여기다가 철조망 이렇게 까요. 이렇게 썼어요. 임대주택 못 들어오게 한다고. 이러면은 또 아직 대한민국은 그래도 정의라는 게 있는 나라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파트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최근에는 임대주택을 여기다 섞어서 넣어요. 아무도 몰라. 나중에 옷 입고 다니는 거 보고 안 돼. 걔네들이 그냥 밍크 딱 입고 있으면 소유자고 저같이 오리털 잠바 입고 다니면 세입자인 거야. 뭐 그렇게 구분한대요. 그러니까 쟤랑 친해지지 말래.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공공 재개발이 거의 진행이 안 됐어요. 왜? 걔네들이 찬성을 안 해. 일단은 제도 취지는 좋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않고 있지. 시험에 잘 낸다 안 낸다? 잘 안 내는 거야. 말뜻은 이해해야 되니까. 재건축 그러면 정비기반서는 뭐? 양호한데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했는데 요 해당 지역에서 다시 하는데 아까 주 대상물이 뭐였었죠 아까? 그래서 저 키워드에다가 뭘 쳐놔야 돼? 공동주택을 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양호랑 공동주택이라는 단어 나오는 순간 재건축이구나. 맞죠? 근데 이하 여기까지 끝났는데 다음에 해당한 요건을 갖추면 이것도 앞에다가 무슨 단어 붙였네? 공공재건축. 그럼 공공이면 아까 시장운수 등이 하거나 주공 등이 하거나 얘네가 공공이죠. 조합하고 같이 해도 공동이 같이 껴있을 때도 똑같아. 얘네들 하는데 전체 요건의 다음 요건을 갖춰라. 그래서 요 특정한 사유를 갖추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 양호 공동주택 그럼 뭐예요? 재건축. 근데 공공이 나서서 하는 재건축은 뭐예요? 공공재건축.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셔도 돼요. 됐어요. 그럼 이제 용어 정의 이건 끝났어. 그럼 이제부터 3번부터가 이제 노블량 건축물, 뭐 토지 등 소유자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